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 발의 하루 만에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제 새로 만드는 법안이 이제 20일 숙려 기간 네. 거쳐야 되는데 상임위 의결로 생략할 수 있던 예외 조항 적용해서 바로 상정한 건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근데 법사위가 다음 주 수요일인 19일에 현안 질의에서 명태균 씨 증인석에 세우겠다고 했는데 지금 명 씨 측 변호인이 오늘 아침 김종배 시선 집중해서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구치소 현장 질의하면 그거는 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명태균 씨가 지금 타켓으로 삼고 있는 게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잖아요. 껍데기까지 벗겨드리겠다. 내 구치소 옆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다.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려면 선설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본인 주장만 하게 되면 그것을 뒷받칠 만한 증거 자료가 없으면은 이거는 증인감정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가 자꾸 홍준표, 오세훈 이 두 분을 공격하는 것은 이 두 분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그러한 대구시장이라든지 서울시장 출마할 때 본인한테 의존하지도 않고 여론조사를 뭐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너 같은 사람 뭐 아유 저리 가. 너 돈 필요 없어. 이러한 모욕감을 받아서 내팽겨쳐져서 그런 것에 대한 원한에 대해서 지금 보복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뭐 그분들과 관련된 문제는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러한 명태균 씨의 과대망상과 허위예성 그런 것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국민들께서 너무 뭐 걱정을 하거나 뭐라고 하거나 그런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생각이 다른데 정말로 이게 다 허위나 뭐 망상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각 반응을 좀 알려드릴게요. 오세훈 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국회에서 개헌 토론회가 있었는데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검찰이 도대체 수사 안 하거나 늦추는 이유가 무엇인가? 수사가 늦어지니까 민주당이 특검을 들고 나오지 않나? 빠른 수사를 통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수사 빨리 하라는 거예요. 뭐가 됐든. 홍준표 대구시장, 명태균 같은 사기꾼 이건 SNS입니다. 여론조작범이 제멋대로 짓거는 거에 신경 쓸 필요 없다. 명태균 변호사 추가 고발했다. 나는 상관없으니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뭐 이준석 뭐 전 대표 의원도 뭐 관련이 있다라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MBC 라디오에 나와서 개혁신당 의원 셋은 전부 다 명태균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야 육당에 했거든요. 네.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빨리 하면 되겠다. 특검을. 뭘 고민할 게 뭐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지 당사자들이 관련돼 있다라고 있는 사람들이 빨리 수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하면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네. 특검을 통해서 명태균 씨가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것들이 이제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확인이 되지 않은 증거 자료가 없어도 명태균 씨의 증언만으로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 그리고 국민의힘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명태균 씨 특검을 하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좀 부적절하다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명태균 씨 논란이 지금 문제된 게 6개월이 넘었잖아요. 명태균 씨는 계속 홍준표 가만두지 않겠어. 오세훈 가만두지 않겠어. 막 계속 이런 얘기를 6개월째 하고 있는데 내놓은 거는요. 홍준표 시장한테 본인 생일날 과일 박스 받은 거밖에 없어요. 그것만 공개했다고요. 홍준표 시장이 내 생일을 챙겨줄 정도로 나랑 그렇게 가까웠는데 나를 사기꾼이라고 해? 가만두지 않겠어.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본인이 증거 자료를 내놓든지 아니면 지난번 창원지검에서 11월 달에 수사 결과 보고서에 언론에 보도가 됐잖아요. 거기에 그럼 홍준표랑 오세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뻥을 치는 거다. 관심 받기 위해서 자신이 예전에 받았던 모욕감을 되갚아주는 보복 차원의 허장성세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허장성세가 그러면 앞으로는 안 이어지겠냐고. 이게 설령 맞다고 하더라도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라고 지금 오세훈 뭐 홍준표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해야 되는 거죠 특검을.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라면 그래야지 검찰이나 이제 특검에서 이건 사실 아니 이거는 이런 거는 확인되지 않았어. 이거는 혐의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나와서 진술해 주십시오. 진술했는데 이렇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다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사를 더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눈치 보고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일단은 뭐 이번 달 중순에
창원지검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걸 한번 보시죠. 뭐. 지금 명시 측 남상권 변호사가 오늘 아침 얘기한 게 황금폰을 포렌식하니까 너무 많은 정치인들이 나와서 깜짝 놀랐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현직 국회의원이 140명이 넘는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가지고 수사 보고서가 작성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명태균 사단이라는 게 나올 텐데 명 씨가 명태균 사단 감벌법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기자들이 특검에 찬성하는지 기자들이 이제 의원실 찾아가서 물어보면 반대하거나 대답 안 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명태균 사단이다. 그리고 이 반대하거나 도망가는 사람 명단 알려주면 그 사람들에 대한 에피소드를 명 씨가 알려주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나쁜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은 명확한 증거를 내놓으면 된다니까요. 자꾸 이러한 주장을 하는 거는 상당히 좀 다른 차원의 보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으면 다 문제가 되나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김영선 의원을 이용했다라는 게 언론 보도나 수사 결과를 통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섞어가지고 명태균 씨한테 덕 봐야지. 물론 그래서 접근한 사람이 뭐 우선 먼저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이렇게 매도 당할 수 있는 이런 표현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거는 과장이 좀 심하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뭐 몇 명인지는 안 세봤는데 제 휴대폰에도 100명 이상 있을 거예요. 그냥 국회의원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 국회의원들하고 뭐 제가 다 연락을 한 건 아니고 그런데 뭐 그거에 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140명이 다 전부 다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저는 힘들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명확하게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본인들이 원하니까 빨리 수사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이거는 조금 뻥이 좀 들어간 것 같기는 해요. 140명이 다 뭐 총기 예전에도 그리고 이게 명태균한테 이제 맡긴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 막 이현주 의원 뭐 그때 뭐 이름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다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여론조사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의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를 다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궁금하기는 해요. 되게 궁금하다.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 아니 근데 궁금하긴 그게 한데 문제라니까. 네. 이 와중에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 관련된 일화를 살짝 풀었더라고요. 네. 이제 이른바 개사과 논란 기억하시죠? 이제 그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사과 주면서 전두환 관련 발언에 맞아요. 있어서 네. 이제 개 사과 이렇게 주면서 개사과 있을 때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면서 이제 논란이 심했는데 이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캠프에 있어서 이제 총대를 메고 김건희 여사에게 이게 이제 사실 코바나 콘텐츠 쪽의 작품이다 맞아요.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김건희 여사에게 당시에 자제해달라고 얘기를 했다가 김건희 여사가 경로를 해서 권 대표 배우자가 아크로비스타 출입하는 거를 금지령을 내려줬다.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약간의 뭐 명태균 씨가. 과장은 있겠지만 이러한 일은 사실이 맞는 것 같고, 아 경로까지. 그렇죠. 단어의 표현은 좀 과장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러한 일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촉이 대단히 발달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처음에 캠프에서 나보고 손을 떼라고? 이러면 내가 밀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과장해서 더 화를 내는 듯한 모습을 보였을 것 같아요. 이 이후에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토리가 그냥 그 인도사가 이렇게 먹고 사과 뭐 개사과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캠프에서 회의를 한 거죠. 야 이대로 두면은 또 사고가 터지겠다. 그래서 저런 거 우리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관리자 계정을 우리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라고 참모들이 모여가지고 다 결정을 했어. 그래서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저기 후보님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이 부분 내일 계정 우리한테 주십시오. 그랬더니 윤석열 당시 후보가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집에 가서 건희한테 얘기할게. 갔어요. 다음날 아침에 와서 윤석열 후보가 저 건희가 한대는데 그냥 냅둬라 이랬다는 거예요. 캠프 내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래서 비번을 못 알아냈다. 못 알아내고 그냥 관리는 계속 김건희 여사 팀에서 한 거죠. 아니 근데 엄밀히 따지면 캠프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100%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고 김건희 여사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럼 내가 캠프 내에서의 주도권을 다 잃어버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아니 도대체 우리가 정치인들을 어떻게 믿어? 내 말을 믿어야지. 이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권력 다툼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이 됐고 그것을 총대 메고 대통령에게 한 권성동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눈밖에 난 계기가 된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그냥 권력투쟁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해프닝이 아니라 얘기했듯이 명태균이 지속적으로 윤핵관들을 저격을 하게 된 거, 윤한홍, 뭐 권성동부터 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이제 김건희를 등에 업고 사실상 이렇게 한 거죠. 윤석열은 왔다 갔다 하고 권성동 뭐 윤핵관 얘기도 듣고 김건희 얘기도 듣고 그러니까 반 윤핵관 전선이 확실해진 게 이게 계기가 아닌가. 이게 그냥 해프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지속적으로 이제 서로 견제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김건희를 직접 저격을 못하니까 윤핵관 쪽에서는 명태균을 견제하기 시작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졌다. 예.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 이제 김서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나와서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가능성도 내비쳤거든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환 시도할 걸로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명태균 씨 건과 관련해서 소환 조사 가능성 얘기한 거잖아요. 네. 당연히 해야죠.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는 김건희 여사가 물꼬를 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냅 충성이라는 단어까지 썼잖아요. 전적으로 의존한다 그러고. 그래서 결국에는 김영선 의원 재보궐선거 때 공천해주고 막 이런 것들. 김건희 여사가 아니었으면 진행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당시에 무슨 일을 했는지 당사자 조사는 당연히 해야 된다. 조사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포렌식은 도대체 언제 끝나냐고요. 내가 계속 11월 달에 이미 창원지검에서 그나 포렌식 했던 거 나온 거 지금 뉴스타파 보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뒤에 보도했지만은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포렌식이? 탄핵 심판 끝나고 아마 포렌식이 될 것 아, 같아요. 그래? 알아서 컴퓨터가 늦게 돌아가나 보지 이렇게. 이게 386 컴퓨터 쓰나 보지 포렌식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소환 조사 좀 하기 곤란하다. 지금 수사 핑계가 되니까 이러니까 빨리 특검해야죠. 그러니까 이거 안 하는데 오세훈 시장이 오죽 답답하면은 왜 검찰이 수사 안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억울하잖아. 빨리 특검하자. 네, 더불어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재명 대표와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늘 국회에서 만납니다. 사실 이제 뭐 통합행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다음 주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도 만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잘하시는 거죠. 이렇게 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당내 통합, 포용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좀 발빠르게 그 말씀을 듣고 통합 행보를 보이는 것은 제가 아무리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있지만 꼬투리를 잡을 수 없을 만큼 어쨌든 잘하는 일이다. 이 선거를 치를 때 있잖아요. 이 진영이 분열되면 선거가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압도적으로 민주당에서 위상도 강하고 지지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경선 벌어지면 대선 후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분열 없이 대선에 참여해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힘써는 모습을 보이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또 하나의 책무, 의무거든요. 그런 이제 시동을 건 것은 잘한 일 같은데 일단 김경수 지사는 지난 1월 29일인가 설 연휴 때 4가지 요구사항을 페북에다 올렸잖아요. 네.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은 좀 줘야 이 만남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문재인 두 사람이 만나고 그런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겨레 인터뷰하면서 윤석열 이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이 김어준에 나가가지고 내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지난 대선에 졌다. 이게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만 싸우라는 거예요. 대선 패배 원인 가지고 이 시그널이 나온 다음에 이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뭐 칭찬하셨고 잘하는 거라고 보고 이거를 그냥 단순히 만나는 거를 넘어가야죠. 어쨌든 권력이라는 거는요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윤석열이 권력을 나누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다 쳐내다가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만나서 악수하는 거에 그치면 안 되고 캠프 내에서 만약에 대선 캠프가 꾸려지면 캠프 내에서 중요한 직책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임종석 실장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지난번 총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이제 천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광주의 송갑석 의원이라든지 뭐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여기까지 어떻게 이제 할 것이냐 이게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요 아직도 조금 미흡하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이제 항소심 재판부가 어제 결심 공판 날짜를 26일로 확정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3월에 선고 결과가 나올 걸로 보여서 아주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 이 결과가 굉장히 엇비슷한 시기에 나올 것 같거든요. 무죄가 나오면은 뭐 대선에 날개를 단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만약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은 지지층은 더 결속을 할 것이고 민주당의 방어 기제는 더욱더 확고해질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대선은 우리가 중도층 싸움이라고 하는데 2심까지 유죄를 받았다면 그 중도의 국민들이 야, 저런 범죄 혐의자가 2심까지 유죄 판결 받은 범죄자가 대통령 되는 게 맞을까? 그렇게 좀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될 좀 이재명 대표가 예선이 아니라 본선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지고, 국민의힘으로서는 유죄가 나오면 완전히 이제 범죄자 프레임에 가둬가지고 저런 사람은 대통령 되면 안 된다, 네거티브 캠페인 하기에 딱 좋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 대통령이 될 운명이 이제 3월에 달려 있다, 또 그렇게도 봐야 되겠네요. 이게 이제 검찰에다가 정확하게 그런 공직선거법 위반한 게 워딩이 뭐냐 이거를 좀 특정해 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재판부가 얘기했죠. 예, 재판부가 이제 검찰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이제 이거 뭐 다 팔로우업은 못 하니까 그럼 그거를 특정도 안 하고 지금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심이 지금 2년이 넘게 했는데 저는요 이건 진짜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죄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재판부의 지적이. 이게 엄격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날짜를 딱딱딱 잡는 게 오히려 법조 출입기자나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약간 오히려 무죄를 이게 논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으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뭐 이제 위헌 법률 뭐 심판 이것도 재청도 이제 다 기각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무죄를 주려고 하는 걸 수도 있겠다. 이게 저는 하여간 뭐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겠지만은 김문기 몰랐다 이거는 기소부터 말이 안 된다. 뇌를 뜯어 그거를 1심에서는 이게 안 되니까 사진 가지고 이제 딴 쪽으로 이제 막 가기 엉뚱한 걸로 이게 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그 시기는 비슷할 것 같은데 아마 탄핵 심판이 먼저 나오고 한 일주일 뒤에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께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무죄를 제가 확신한다는 게 아니라 무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김문기를 알았냐 몰랐냐만 가지고 이걸 기소하고 1심에서 2년 징역형을 때린 것, 그것만 그렇게만 놓고 보면은 무리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대장동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몰랐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사람과의 관계, 기억이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대장동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